축지 선단부가 됐든 주간 선단부가 됐든 선단부에는 클려고 하는, 정화에서 클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정부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부라는 게 그러면 정화를 말하는, 정화 부분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예, 눈을 가진 부분이 이제 거기 힘, 그게 정화. 정화 부분이 클려고 하는 힘을 갖다 보통 그냥 정부우세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우세성을 유지해 두게 되면은 중간에 도장지 발생률이 적어요. 제 밭에는 지금 도장지를 따낸 흔적이 없죠. 이 부분에 도장지를 따낸 흔적이 없다는 얘기는 정부우세성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존에 하는 전지 중에서 솔렉스형이라고 있죠. 이거를 강제로 다 하수시키게 되면은 정부우세성이 사라져 버려요. 솔렉스형이 가지를 땅으로 늘어뜨린다. 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솔렉스형. 네, 그러면은 정부우세성이 여기에 있다가 이 선단부, 축지 선단부에 있다가 점점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려간다. 네, 이동을 해서 가장 휘어진 부분에 고점이 된 부분에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정부우세성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서 강한 도장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정부우세성을 상실함으로써 도장지들이 서로 선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지를 내보내므로써 가지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복잡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햇빛 도달률이 떨어지고 꽃눈도 불량해지고 과일도 안 크는 거예요. 과일이 왜 안 크냐? 도장지가 나오죠. 도장지가 영양을 많이 소모시키니까 안 크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우세성을 유지를 해줘야 돼. 정부우세성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 주간 아버지 가지로부터 힘을 정상적으로 당겨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당겨줌으로써 여기에 달린 과일들이 골고루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영양을. 그러면은 사장님 말씀은 정부우세성을 유지하는 거는 그럼 가지 끝을 하늘을 향하게 해라. 네, 그러니까 너무 쓰게 되면은 문제가 클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영양생장으로 흐를 수가 있잖아요. 적당하게 여기에서는 수평을 유지하되 끝부분만 약간 사립하면 돼요. 끝부분만 약간. 그래서 여기서 정부우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단부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 선단부 처리를 해주는데 여기에 과일들이 많이 달렸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겨울전지 때 이거를 제거할 건데 지금 이걸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일단 이거 제거할 까지입니다. 어때요? 이거 제거했어요. 이 상태 놓고 얘기할게요. 어때요? 가지가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 문제되는 가지는 다 빼준 다음에 정부우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달린 과일량하고 비례해서 절단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적당하게 과일들이 달려 있잖아요. 여기를 너무 강하게 절단하게 되면 일로 영양생장이 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적당함이라는 거는 그게 좀 원어적인 표현이 전달되는 데는 좀 무슨 점이 있을지 몰라도 요 힘에 비례했을 때 지금 보통 이게 선단 부위가 축지 선단이 60에서 70cm 정도는 커졌을 때가 적당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 굵기도 또 거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굵기가 가느냐 굵으냐. 근데 좀 요거는 이 가지에 비해서 좀 가는 편이에요. 그럴 때는 절단량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 이게 굵다든지 또 이 선단이 좀 많이 나갔을 때는 짧게 약간만 날려주셔야 돼요. 약간만 날리고. 10% 내에 10%에서 한 30% 내만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전년도 자란 가지에서 이 부위에서 지금 과일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조금 힘을 좀 강하게 당기기 위해서는 절단량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리고 또 이 부위에서도 하나의 독립된 이 벽가지에서도 하나의 독립된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럴 때도 절단량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가지니까 여기서. 그러면 얘는 요대로 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중간에 도장지가 안 나옵니다. 도장지가 안 나옴으로써 과일로 갈 영양을 소모시키는 가지들이 도장지가 과일로 갈 영양을 많이 소모시키는데 과일로 가지를 않고 전부 다 좀 도장지로다 소모가 안 되고 전부 다 과일로 가기 때문에 과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우세성을 유지시킨다는 거는 축지의 일정 부위까지는 수평 정도 유지하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하늘로 향하게 약간 사립해 주셔야 돼. 사립이라는 거는 제 편속에는 한 45도 정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45도? 예, 45도.
아, 이제 그게 그 정도- 사립이다. 예, 그거 사립이에요. 아, 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축지선단이 힘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여기에 과일이 많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할처럼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뒤집어져요. 예. 뒤집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등이 된 부분이 정부세성이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이걸 대체지를 다시 세워주셔야 돼. 대체지. 대체지로. 대체지라는 거는 선단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지를 세워주셔야 돼. 이렇게. 아, 요거를 제거해 주시면 안 돼. 아, 선단 역할은 대체지를 세워주시면은 얘가 선단 역할을 하면서 정부세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부세성이 유지돼야지만이 과일이 큰다.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장지가 발생 안 해서. 도장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수관도 복잡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 햇빛도 잘 들어가고 또 바람도 잘 통하고 또, 약재 도달률 좋기 때문에 착색도 잘 되고 꽃눈 분화도 잘 되고 예. 예, 품질이 향상된 이게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수채를 관리할 거냐. 항상 정부세성이 유지되도록 해주셔야 돼. 그러면 요 가지 한번 예를 들을게요. 이 가지가 어쨌든 간에 정부세성에서 대체 역할을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처졌죠? 이 부분이 처졌어, 지금. 처졌죠? 예. 처졌는데 지금 현재 격까지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병목 현상이 나타났어요. 굵기 잘 만들었죠? 예. 예, 여기는 지금 4차선에서 이렇게 오다가 2차선으로 갈라졌어. 근데 병목이 돼가지고 얘가 힘을 주도되는 힘이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대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거를 병목 현상이 심하게 났을 때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은 거기서 강한 도장지가 나옵니다. 수세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도장지가 발생했다는 거는 수세가 불안정했다는 얘기예요. 예. 도장지성, 그러니까 영양생장 힘을 가지는 부위는 항상 선단 부위에만 작동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중간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럴 때는 이건 제거해 주셔야겠죠. 도장지는 그러니까 측지 중간에서 나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아. 지금 봐요. 여기를 사립시켜 놨는데도 이런 가지가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선단 부위를 항상 정부세성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그 전지에서 기본이 되는 거니까 항상 이 부위를 살려주셔야 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저기죠. 결과 부위가 여기 이제 저기 됐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는 저기 해주셔도 잘라주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기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선단부가 유지돼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 전정법을 배우실 때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김 사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정부세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려면은 측지를 일정 부분은 수평하게 나오다가 가지 끝 정화가 맺히는 그 선단 부위는 하늘로 45도 방향으로 45도 정도 사립해야 되는데 45도 방향으로 세워져라. 네, 이유는 뭡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겨울에는 과일이 지금 없잖아요. 예. 사립한 상태가 되지만 여름 되면은 과일이 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늘어집니다. 아, 늘어진다. 이 정도까지 늘어지게 돼 있어요. 여름에는? 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현재 모습에서 전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아. 현재 모습에 전진하지 마시고 왼쪽에 우리가 톱을 들었잖아요. 톱을 들어서 한번 눌러보셔. 어디까지 떨어지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지금 힘이 여기까지 걸려 있어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눌러 보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절단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부위에는 디스스는 달지 마세요. 과일. 이게 이 부분이 많이 사립해 있다. 그럴 땐 다뤄도 됩니다. 끝부분에. 근데 이 부분이 약하다 그럴 땐 여기 이 부분에 과일 달면 안 돼요. 왜냐면 정부에서 유지가 안 돼. 너무 수박히니까. 이런 식으로 수박히게 됐어요. 원래 선단부가 여기 있었잖아요. 수박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겨울 전지 때는 나무가 서 있게 보이지만 예. 여름이 되면 과일이 달리면은 땅을 향하니까 가지가 쏘박히죠. 그때도 끝까지 가을까지 선단부 힘이 작동이 돼야 돼. 정부세성이 유지가 돼야지 아버지 가지로부터 땡겨오는 힘을 아들 가지가 땡겨와서 자식들한테 골고루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요 힘이 유지가 안 되면은 도장지 발생률이 많아지고 수관이 복잡해지고 과일로 영향이 안 가고 그래서 소가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는 대가 비율을 만들려고는 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제가 하는 전지법에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도 뭐 특별하게 저를 젓갈을 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달렸을 때 젓갈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도 보통 5kg 기준 15가 이상이 85불 이상
예. 정도 생산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세성에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가지는 옆으로 된 가지들, 살이 편 가지들만 두는 거예요. 아시죠? 네. 꽃은 결가지는 예. 될 수 있으면 살이 판 것들만 두시오. 아시죠? 사립한 게 아니, 지금 이제- 사장님 말씀 사립한다 말씀하시는데 하늘로 45도 정도 쓴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이 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결가지들은 약간 이렇게 생선가시 같은 약간 이런 것들만 두시면 돼. 가는 가지. 가는 단가지성. 예, 다는 예. 가지로. 네, 잔가지성. 예. 단가지성. 장가지성보다는 중가지나 단가지성 가지를 두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나무는 사실은 나이는 이제 한 6년 정도 된 나무예요. 근데 6년이요? 문제는, 예, 6년 됐는데 나무가 가지 발생이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가지들을 다시 제거한 후에 아, 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꽃은 지금 생긴 지가 올해 꽃이 만들어진 꽃이에요. 예. 작년에 이제 가지가 유인해 놓고 어때요? 약간 사리파니까 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잖아요. 단가지꽃, 최단가지꽃, 여기 단가지꽃도 이렇게 형성됐죠. 아. 그게 정부세성이 유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발생되는데 여기 도장지가 안 나왔지 하나도 거의 안 나옵니다. 요 부분에 요건 좀 나오긴 나왔지만 거의 어때요? 도장지가 거의 안 나왔잖아요. 이게 정부세성의 힘이에요. 아. 이 상태에서 내년 꽃 사가지고 좀 더 달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집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조금 너무 강하다 싶을 때만 끈으로 살짝 이렇게 유인해 주시고, 웬만하면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누워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떨어져요. 과일만 예, 달리고. 예, 그러니까 예. 너무 그렇게 그 사립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돼. 어때요? 자연스럽게 꽃이 왔잖아요. 다 이렇게. 어때요? 단가지 꽃들 왔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론은 동계전정 때는 가지 끝이 하늘로 향하도록 네, 약간 사립하게 항상 두셔야 돼요. 45도 정도 네. 쓰도록. 그리고 양은 이 절단 양은 이 굵기에 따라서 예. 한단부위가 지금 역소밖에 안 나갔죠. 그리고 예. 가늘 때는 바짝 잘라 주셔야 돼. 전년도 자란 부위에서 짧게 잘라 주셔야 되고. 가는 가지는 네. 바짝 자르고 이런 거는 좀 어때요? 굵은 가지는 좀 조금만 많이 잘라주고. 컸죠? 이럴 때는 좀 절단 양을 좀 길게 아. 이걸 좀 길게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절단 양을. 예. 이런 것들은 어때요? 너무 작죠? 이럴 때는 좀 강하게 잘라 주시고. 네. 이렇게. 그래서 정부세성의 힘은 절단 부위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세성의 힘은. 근데 그것도 여기 과일이 얼만큼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어때요? 결가지가 끝이 선단 부위가 너무 약하죠? 근데 요것도 이 절단량만큼 전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토양 약하면은 퇴비량을 충분하게 10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네, 12량하고 절단량하고 같이 가는 거지 무조건 전지상으로 절단량만 결정해 주는 건 아니니까 12량 결정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 어떤 토양 환경에 따라서 12를 조정해 토양 환경에 따라서 12량도 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전지를 했을 때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12량, 퇴비량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절감할 수 있어요. 왜? 도장지 발생이 많이 안 되고 통풍 복잡한 가지가 덜 발생하니까 한 30% 정도 내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